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다새 학교 밖 운영진 이영기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새아이의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중3 김가훈입니다. 저희는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상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라 어색하고 떨리지만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엄마랑 저는 똑같은 빨강은 없다를 함께 읽었어요. 똑같은 빨강은 없다는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계신 김경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다 담지 못한 미술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미술에 대한 책은 뭔가 어려워 보여서 선뜻 손이 잘 가질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 구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미술관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서 몇 달 전에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그림들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데이비드 호크니의 책 어린이를 위한 그림의 역사를 읽어봤어요. 어린이의 눈높이가 제 눈높이랑 딱 맞아서 그런지 재미있게 술술 읽어지더라고요. 가훈이도 읽어보라고 엄마가 얘기했었는데 읽어봤어? 아니요? 그랬구나. 엄마는 어린이를 위한 그림의 역사를 읽고 나니 좀 더 미술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고 싶더라고. 그때 똑같은 빨강은 없다를 발견했지. 이 책 제목을 들으면 떠오르는 명언이 있지? 립스틱 쪽에, 그치? 하늘 아래 똑같은 레드는 없다. 똑같은 레드 립스틱이라도 브랜드마다 그리고 그 립스틱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색깔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엄마는 그 말을 아이유가 하는 걸로 처음 들었었는데 듣자마자 이해가 되면서 입에 착 붙더라고. 엄마가 좋아하는 그 말이 책 제목이라서 이 책도 더 호감을 갖고 읽게 되었어. 똑같은 빨강은 없다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첫 장에 나온 학생의 말에 마음이 들었어요. 추상표현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추상표현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라니.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읽어볼까? 아무리 추상화라고는 하지만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전시장 벽에 붙은 설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기도 했지만 수수께끼를 마주한 것 같은 황당한 마음은 여전했어요. 미술은 참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 그 부분. 엄마도 현대미술은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그 설명대로 천천히 살펴봐야지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많아서 왠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좋다는 느낌도 잘 들지 않고. 가훈이는 어때? 저도 그래서 현대미술 자체를 찾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술은 이기적이라는 학생의 말에 김경서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 한번 읽어볼까? 역사 이래 수많은 화가가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렸어. 언제고 똑같은 그림은 인정받을 수가 없었지. 그게 예술의 운명이니까. 그러니 예술가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뛰어난 상상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늘 새로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예술 세계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을 거야.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감상자와는 점차 거리가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22쪽을 보면 르네상스 이후로 오며 비로소 인간의 예술적 능력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 그러면서 신체적인 예술과 정신적인 예술을 구분하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정신적인 예술을 더 높은 차원의 예술이라고 평가했어. 진정한 예술은 기술적이거나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 이후로 미술가들은 종교나 실용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미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순수한 조형과
자신만의 사상을 표현한 미술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 이 정신적인 예술이 바로 순수 미술이야. 그런데 순수 미술이라는 용어가 미술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야. 산업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지. 특히 카메라의 발명은 미술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주었어. 생각해봐. 카메라가 없었던 시절 똑같이 그리는 능력은 미술가들에게만 부여된 아주 특별한 능력이었을 거야. 그런데 이런 기술적 능력은 이제 카메라만 있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잖아. 미술가들은 무언가 더 특별한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지. 기술적인 것을 넘어서서 미술만이 가질 수 있는 더욱 특별하고 순수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위기감 말이야. 그렇게 순수 미술의 개념이 확고해진 거란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순수 미술이나 현대 미술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알 것 같아요. 사진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수수께끼처럼 천천히 보고 풀어가는 그림들을 화가들은 그리고 싶었던 거군요. 맞아. 현대미술, 추상미술들은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 봐. 그래서 한번 보고 나면 잊혀지는 그림이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래서 자꾸 더 생각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려고 노력한 결과가 현대미술 그런 추상화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는 현대미술을 조금 다시 보게 될 것 같아. 저도 현대미술을 볼 때는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카메라의 발명이 현대 추상미술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좀 놀랍지 않아? 네. 기술의 개발로 누구나 쉽게 눈앞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내게 됐지. 하지만 그 전까지 그 장면을 그리는 것들이 일이었던 화가들은 이제는 다른 걸 그리라는 도전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화가들은 사진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특별한 그림을 위해서 새로운 색과 구도, 표현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지. 엄마는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에 AI 시대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의 특별한 능력은 뭘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화가들은 이미 200년 전부터 그 길을 찾고 있었다니까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더라고. 이 책의 뒷부분에 잘 그린 것과 훌륭하게 그린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그린 것과 훌륭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데요? 말해놓고 보니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잘 그렸다는 것은 그런 거지. 남들이 표현할 수 없는 숙련된 솜씨를 가지고 있어서 대상을 치밀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거나 긋기 어려운 선을 세련되게 표현했다거나 미묘한 색채를 조화롭게 표현했다거나 대상을 입체감 있게 표현한 경우 등이지. 물론 잘 그린 그림은 훌륭한 그림이 될 가능성이 커. 하지만 단순히 잘 그렸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훌륭하다는 평가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니까. 조형적 표현이 뛰어나다거나 시대의 정신을 잘 담았다거나 작가의 철학과 개성이 잘 나타난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법을 개척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야. 무엇보다 그림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작품을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와 조형적 가치 평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야.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앞부분을 생각해보니까 카메라가 잘 그린 그림 같은 사진을 찍어낸 거라면 화가들은 훌륭하게 그려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잘 그린 그림과 훌륭하게 그린 그림의 차이. 그것이 기술과 예술의 차이라는 말이지? 그 부분을 읽을 때 엄마는 그래, 당연한 얘기지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가온이의 말을 듣고 다시 읽어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가온이는 이 책을 다 읽고 어떤 점이 좋았어? 저는 미술에 대한 책은 처음 읽어보는데 알아야 할 내용들이 쉽게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자료가 많아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엄마도 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쉽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좋더라고. 그런데다가 재미도 있고 말이야. 읽는데 어렵진 않았지? 네. 그래서 너한테도 추천을 한 거지.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떤 책을 같이 읽을까? 이번에는 엄마가 골랐으니까 다음 책은 가온이가 추천해줘. 저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란 책을 같이 읽고 싶어요. 학교에서 사제드림이라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선물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받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대우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 재밌을 것 같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읽고 또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